저는 캐릭터는 아니고 그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때 진짜 이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만. 네네네. 외형적인. 그 에버스를 딱 보면 처음에 딱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 군인들 중에 이런 놈도 저런 놈도 있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여기에 군대가 깊이 관여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원래 이 세상이 망하면은 그런 좀 뭐랄까 자경단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들끼리 그렇죠. 이렇게 군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라스트 오브 어스처럼 그냥 이유 없이 군대가 좀 있잖아요. 원인가요, 투인가요? 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난 이 군대가 그냥 이 뭐지 스위트투스가 보여주는 그 극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얘들이 별로 그렇게 스토리에 참여할 것 같진 않았어. 이 에봇이 중간에 이제 나오잖아. 한 5화 6화 정도 되면 에봇이 있다는 건데 그 뭐랄까 그 의복 디자인 군복 디자인이 미국인데 미국 같지가 않고 되게 그 안에 보면은 옛날 그 소련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쑥색의 그런 의복 양식 그다음에 그런 높은 부츠 그러니까 뭐 독일 같은 느낌이잖아. 독일 같은 것도 있고 제국주의 같은 느낌. 맞아. 공산 같은 좀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얘는 나쁜 놈이라는 게 그 옷에서 딱 들어 나온 것 같아. 거기다가 그 되게 이상한 그 빨간색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있잖아요. 맞아. 동그란 선글라스. 그래서 그런 소품이나 그런 의상 디자인을 봤을 때 얘는 나쁜 놈인데 특이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취향의 나쁜 놈. 라는 느낌이 한 번에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파클링 나쁜 놈. 아니 얘는 경쾌한 나쁜 놈은 아니야. 약간 좀 그 와인 같아. 야, 이거 헤비한 나쁜 놈. 약간 그런 바디감 있는 나쁜 놈. 바디감 있는 나쁜. 탄닌 느낌이 많이 나나요? 나죠. 입에 좀 맴돌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그 작은 소품과 그런 의상 디자인에서 나온 게 정말 이 드라마가 돈을 별로 아끼지 않았다. 어딘가에는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에버스이 나는 처음에 보자마자 약간 김스플 스타일인데? 그치. 나도 처음에 봤을 때 얘가 그런 놈인 줄 알았어. 좀 이상한 이 세기말에 이상한 그 날라리 같은 느낌 주는 사람들 있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그런 옷이나 행동 걸음걸이나 그런 대사 같은 걸 좀 되게 철학적인 대사를 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저기 가벼운 애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죠. 마지막에 되면은 이 싱 박사가 뻥카를 치고 사실은 백신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맞아. 군대 잡혀왔잖아. 목숨을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그러자 되게 캐주얼하게 나 뻥카 좋아한다고 그냥 만들으라고. 다 못 만들면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어. 그러면서 그래서 좀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에버시라는 캐릭터. 그렇게 그 무게를 되게 잡았었잖아요. 그 드라마 안에서. 근데 그 장면에서는 좀 웃기더라고. 저 에이미 찾아갔을 때 그 폭죽 터지면서 그 위에서 떨어지잖아. 아니 나는 그거는 별로 안 웃겼고 그 앞이 더 웃겼어. 에버슨 스피커 가지고 있고 에이미는 저기 안에서 무전기 갖고 있잖아. 그래서 약간 폰팅하는 것 같이 되게 애틋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확산기로만 접속이야 접속.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죄송한데 그 선글라스 남님 어디까지 오셨나요? 그러면서 저 약속 장소 다 와갑니다. 3분 뒤 도착할 듯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에서 그 떨어지는 것도 좀 웃기긴 했는데 그 앞에도 좀 웃겼어. 바로 문 앞에 놔두고 그렇게 확성기로 대화하고 그러는 게 재밌었어. 그 대머리잖아요. 대머리인데 그 떨어질 때 뒤통수에 약간 검정 같은 게 막 묻어 있더라고. 꼬질꼬질하게 막 묻어 있더라고. 디테일하더라고. 자세히도 봤다. 디테일. 네네. 네. 뭐 좋은 그런 뭐 캐릭터 같은 거 얘기했으니까 뭐 기억에 남는 장면 이게 뭐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저는 3화쯤에 이제 거스하고 이 제비 약간 관계를 풀고 콜로라도로 가기 전에 자기가 옛날에 머물렀던 버스에서 저녁을 먹잖아요. 제발 거스가. 근데 그 숲에서 깡통 저녁을 먹는 게 되게 CG가 좀 유치해요. 유치하게 CG 같아요. 너무 티가 나. CG 맞겠죠. 근데 그 장면이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게 예쁘게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좀 동화 같고 좋더라고요. 참 이런 장면 보기 좋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말도 안 되죠. 진짜 옛날 어린이 동화책 같은 게 뿔 달린 사람이 뭐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는 게 밤에 별을 하늘 밑에서 그런 장면이 좀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 요거는 약간 오마주인가 아니면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 이제 그 거스랑 베어랑
잽이 이제 한 가족이 돼가지고 네네. 그 어머니를 만나러 콜로라도로 가기 전에 그 음. 외나무 다리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밑에 그 파란 뽕밭이 이렇게 있고 그런 죽음의 뽕. 뽕. 죽음의 뽕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스가 떨어지고 자기가 환각을 보게 되죠. 아, 예. 그렇죠. 근데 그 맞아요. 환각을 볼 때 마지막에 이제 파버를 만나는데 네. 그 파버를 만나서 자기가 막 내가 그 이런 것도 했어요 저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는 게 저희 어릴 때 봤던 영화인 AI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 그 안드로이드한테 외계인들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보여줘서. 맞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장면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런 느낌도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장면 자체도 좋았고 그 뽕밭에서 퍼버를 만나는 그 장면도 좋았지만 그 좋았던 장면은 제가 느끼기에 오리지널 같은 AI의 그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영화도 참 좋았었는데라고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면서 뭐 좀 약간 감동이 좀 2배? 뽕빨이 2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들어서 참 그 장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장면은 일본 만화에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인공들이 사경을 헤맬 때 과거 이제 뭐 예를 들면 죽은 아빠나 죽은 스승이나 대화 뭐 다 심령술사야. 다 대화를 존나 많이 하잖아. 그런 느낌이지. 원래 꿈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면 자세히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너무 또박또박 얘기가 많더라고. 그렇지. 좀 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아니 조금 그래도 아름답긴 했어. 그리고 약간 그 AI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잖아. 그 마지막 인류와 정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그 동물군대. 동물군대하고 이제 주인공 거스 일행이 만나게 되잖아.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그 무리들이 살고 있는 은거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놀이동산에 모여 살고 있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애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판타지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애들이 정말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게 애들끼리만 어른 하나도 없이 모여 살고 있는 모습. 약간 피터팬 네버랜드 같은 그런 느낌. 제가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그게 이제 특히 어떤 네버랜드냐면 그런 느낌이잖아.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찍었던 그 로빈 윌리엄스 주연 후크에 나오는 후크. 거기 네버랜드 같은 느낌이 엄청 많이 드는 거야. 맞아. 어린애들만 있고 어른은 싫어 막 이런 거. 맞아. 거기에 보면은 피터팬이 이제 약간 네버랜드를 떠나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좀 살다가 한 몇십 년 만에 돌아왔잖아. 그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변했는 네버랜드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그런 오마주 같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반가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보기 좋은 느낌이고. 다른 분들은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뭐 좀 좋은 장면 측에 속하는 거라고 하면은 신박사 스토리에서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을 집에 묶어놓고 불에 태우는 장면,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야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걸 부르는데 이게 이 드라마의 톤이랑 지금까지 오던 톤이랑 완전 다른 뭔가 광기에 찬 장면이 확 나오니까 맞아요. 야씨 장르가 왜 갑자기 호러야 이거. 그래서 되게 무서워. 진짜 짜릿했나요? 짜릿했나요?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같이 노래를 불렀나요? 그렇지. 바이러스는 태워 죽여야지. 안 그랬으면 내가 총 쏠라 그랬는데. 총 쏘면 별로였던 장면도 있습니다. 네네. 이제 뭐 우리 거스가 이제 수많은 이렇게 이제 뭐 고구마 짓을 하는데 제일 짜증났던 거는 그 콜로라도 가는 기차 안에서 그 개를 잃어버리잖아. 그것 때문에 찡찡찡 될 때. 우와, 아니 그걸 찾으러 가잖아. 그렇죠. 우와, 나 진짜 총. 아우 씨 거기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저 입대하려고. 그래서 이 장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왜냐면은 여기서 사실 그거 개 인형을 찾으러 심지어 제퍼리도 그걸 찾으러 가잖아. 나중에 제퍼드. 그냥 제퍼드 죄송합니다. 제퍼드도 그거를 찾으러 지가 저기 그 마지막 인류 앞으로 뛰어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그죠. 그냥 걔들이 안 들키고 그냥 기차에서 조용히 셋이 뛰어내렸으면 다 그냥 평화롭게 지나갔을 장면인데 아빠 양말로 만든 인형이라고요. 아빠 냄새 난다고. 그게 가슴에 어떤 울림도 주지 못합니까? 우리 신 PD님?
예, 안 울리는데요. 아 그렇군요. 가슴이 울리면 안 되죠. 그 기흉이죠 그거는. 네네. 아빠 발냄새가 날 텐데. 아니 그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내가 네네. 딴 거는 다 이해해줄 수 있는데 그 장면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냥 갈등을 만들기 위한 장면 너무 티났다. 예, 뭐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네요. 네. 저는 좀 궁금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예. 그 산장 위에서 그 거스랑 그러니까 밀렵꾼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밤에 거스를 해치려고 할 때 그렇죠. 갑자기 문 밖에 거대한 숫사슴이 나타나는 거 이거 뭐죠? 도대체? 그거야. 그 해리포터 아빠 사슴이잖아. 네? 근데 보면서 되게 실제인지 환상인지 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얘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나루토가 미소화되는 것처럼 거스도 그 차력이 있어갖고 숫사슴의 그 차력 뭐 이런 거. 그겁니다. 네. 저거 알죠? 모노노케 히메에 나오는 그 숲의 정령. 그럴 그럴 숲의 주인. 숲의 주인. 저 신봉삼도 저렇게 얘기할 때 처음부터 알아챘어야 되는 건데. 스미마생 되시다. 그러니까 제퍼드가 때려서 어쨌든 그 밀렵꾼은 기절시키는데 그 장면에서 이 각도상 제퍼드가 딱 봤을 것 같거든요. 그 숫사슴을. 그거는 나는 진짜 뭔지 알 것 같은 게 이렇게 우리 저기 동양 무역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호랑이 기운이 이렇게 확 나올 때 호랑이가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런 거지. 맞아. 걔는 사슴이니까 사슴의 기운이 이렇게 촥. 그러니까 내가 사슴의 호흡이가 귀멸의 칼날이가 사슴의 호흡. 사슴의 호흡. 아까는 포켓몬이라며. 나도 포켓몬 진화했어? 그 장면은 저도 좀 갸웃하긴 했어. 뭐 맞아. 약간 사슴의 뭐 하여튼 정령이 뭐 도와줬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모르는 거죠. 좀 상징성으로 넣는 거 아닐까 싶긴 해요. 약간 마지막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뒤에 가면 좀 스포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아빠의 아들도 아니고 이제 뭐 엄마 뱃속으로 낳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 그렇죠.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자기 상처받아가지고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엄마 집에서. 그런데 막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데 주변에 사슴들이 같이 막 달리잖아. 그거는 약간 그런 장면도 그거는 뭐 근데 실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약간 같은 사슴이기 때문에 정말로 같은 사슴이기 때문에 사슴들이 이제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냄새나 귀가 밝잖아. 야생동물들 그런 것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 약간 그런 류의 어떤 묘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에 그러면서 사슴들이 막 달려가는데 이제 거스도 막 달려가는데 거스를 추월해서 사슴들이 가버리잖아. 그치. 마지막에는 그 장면. 그게 뭐냐면은 우리 김숙불님 약간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간 세상에도 섞이지 못하고 사슴 세상에도 섞이지 못한다라는 표현처럼 좀 느껴지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사실 그렇게 진짜 자기가 사슴이면 사람이 아니면 사슴처럼 빨라서 같이 뛰어야 되는데 맞아. 사슴은 추월해버리죠. 분노의 주처럼. 뭐 다리 이 새끼 냄새가 비슷해가 뛰 와봤는데 이거 사슴 아니네. 가자. 가면서 그 사슴들이 야 이거 족밥 새끼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지나가서 사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형님 같은 사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반슴이라 합니다. 반슴. 그렇습니다. 그 장면은 되게 웃기던데 그 막 불 딱 껐을 때 눈 바짝하고 뭐 이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 되게 웃기더라. 엄마가 깜짝 놀라잖아. 저기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저건 좀 섬찟하긴 하네. 그 장면은 되게 재밌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웃길 수도 있는데 나는 거기서 그게 이제 거스를 안 맞기로 한 이유가 그게 좀 컸다고. 밤에 이제 눈 빛나는 걸 보고 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처럼 대하다가 확실히 사슴 뭔가 동물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키우기에는 힘들겠다라는 딱 결정을 내리는 지점이 아니었나. 거기서 눈 빛나는 거 보고 쟤는 동물은 동물이구나 했을 것 같아 왠지. 그런가. 네네. 위협 그걸 그렇게 웃긴 장면이라고 심각한 장면이. 아니 나는 그냥
걔랑 같이 있으면 이제 위험하니까 같이 안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였지. 뭐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겠죠. 이해가 가는 결정이었어요. 네. 그것도 그죠? 맞아요. 그 가족이 한 10년 동안 그 약간 산 한가운데 그 옐로스톤 국립 공원 안에 있는 기념품 가게 안에서 10년 동안 가족이 살면서 침입자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죠? 그랬는데 이 사슴놈하고 이 풋볼 선수 오자마자 맞지. 다 몰려오고 난리니까 당연히 개판 위험하게 생각하겠죠.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장면 또 이야기해 보면 이제 그 싱 박사한테 이제 자신의 후임을 맡아주길 부탁하고 나서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벨 박사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좀 보면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나서 암같이 즉사하지 않는 질병은 신경 쓰는 게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됐다 이러면서 그런 대사를 해요. 거기서 보면은 그런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좀 느껴졌냐면 그러니까 약간 그 대사를 듣고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참 현대인들이 현재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필요 이상의 편리함들을 무감각하게 좀 남용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이게 그 대사에서. 물론 이게 뭐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조금만 더워도 못 참고 에어컨을 튼다든지 지금 저처럼 틀어놨네. 지구 킬러 씨. 지구 킬러야. 가뭄 킬러 지구 킬러. 지구 킬러 씨.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막 추울 정도로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 덮고 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죠? 한여름에도 보일러 빵빵 틀어가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조금 그런 것들 뭐 좀 생각이 났고, 물론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그 벨 박사 같은 경우에는 암이 걸렸기 때문에 요런 질병 같은 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대에 기술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죠? 그래도 정말 원초적인 수준으로 가면은 당장 먹고 살고 죽고 하는 수준의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치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런 세상으로 간다면. 그래가지고 조금 문명의 어떤 발전이라는 그런 핑계로 좀 펑펑 낭비한 만큼 인간들한테 다 돌려받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대사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나는 그 봉삼 씨 얘기 들으니까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한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약간 인상적으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거스가 이제 엄마를 찾으러 간다 그랬을 때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러거든요. 엄마 죽었을 텐데 저거 나중에 상처받을 텐데. 그렇죠.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는 되게 해맑게 엄마 찾으러 갈 건데 그러면 막 다들 주변에 제퍼드도 그러고 이제 뭐 베키 베어도 그렇고 막 다 저거 어떡하노 저거 엄마 없을 텐데 막 그러면서 다 그러잖아. 근데 나중에 가볼까 진짜 그 집에 있고 집에 누가 사람이 사는 것 같을까. 그치. 그래서 야 진짜 살아 있는 건가 막 이게 막 이렇게 되잖아.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침 날리잖아. 너희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하면서 내 씨발 터무니없다 하는 거 다 들었다 하면서. 근데 여기 와봐라. 여기 와보니까 사람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화내면서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는 얘기 안 했죠. 화내면서는 얘기하지 않았죠. 네네. 약간 거들먹거리긴 했어. 그렇죠. 조금 재수 없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거 아까 봉삼 씨가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요즘 세상이 하도 삭막해서 사람들이 엄마 찾으러 가다 엄마 죽었을 텐데 그냥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희망이나 이런 게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잖아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내가 순수하다, 너무 해맑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것도 팍팍하고 사회도 삭막하다 보니까 좀 이런 희망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사라졌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착하고 순진하게 살면 뭐 약간 바보 같다 이런 소리 듣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보고 저렇게 해맑게 믿었는데 진짜 엄마가 뭐 물론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살아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살아있었죠. 그렇죠. 마지막에 살아있는 장면이 나오죠. 네네. 살아있네. 엄마 살아있네. 살아있네. 엄마 살아있네. 하면서 그래 믿었네. 그래서 이런 믿음이나 이런 순진함 이런 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근데 확실히 옛날 세대보다 지금 세대들이 뭔가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통해서 막 정보를 좀 많이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좀 다들 에어른이 돼서 그런가 몰라도 약간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거 그냥 지레 안 되겠지. 해탈. 해탈. 내가 아는데 사회가 이러니까 지레 안 되겠지. 이렇게 막 희망 없이 뭐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야, 약간 그런 걸 보고 쿨찐이라 그래요. 쿨한 찐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뭐 이렇게 해볼 거야. 야, 그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됐습니다. 네. 네네. 우리 비관적이기 짝이 없는 신PD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 영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성공적인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그렇네요. 한 이틀은 가겠지 뭐. 저런 쿨한 찐따 같은이라고. 쿨찐이 저기 있었네. 일주일로 합시다 그럼. 네네. 네. 저희 스위트 투스 뭐 이것저것 얘기해봤는데 아무도 이렇게 상상하지 않았지만은 저희 이제 이 방송 하기 전에 이거 8편으로 그 릴리즈 될 거니까 보고 깨끗하게 네네. 얘기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네. 시즌 2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없으면 도용 먹는다. 없으면 안 되죠. 아, 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생각. 이게 시즌 2가 나올 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안 나오는 것도 반전 아니야? 이래놓고 안 나옴. 열린 결말이죠. 근데 좀 그런 건 있어. 이게 인기 없었으면 안 나왔을 거. 나 지금 제일 불안한 게 그런 거야. 그 같은 네. 스시인데 네. 그 스위트 홈 왠지 시즌 2 안 나올 것 같아. 그거는 확신을 못 주겠다. 그거는 모르겠다. 의대 쓰십니까? 그 좀 그래. 근데 이거는 확실히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기대 상황도 그렇고 네. 본 사람 저희 다 뭐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뭐 시즌 2를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좀 시작이 될까요? 저는 뭐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네. 시즌 1에서 웬만한 떡밥을 좀 다 해소를 해준 편인데 맞습니다. 네. 그나마 조금 제 스스로 좀 아직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은 스위트 투스 1화에 보면은 그 비행기가 옐로스톰 위로 날아가면서 찌라시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보호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호소가 있으니까 보호소에 와라. 그러면은 근데 그 비행기가 거의 시즌 한 7, 8에 추락해 있잖아요. 그 그렇죠. 무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네. 거스가 군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 비행기는 누가 그 운전을 했으면 비행기 왜 떨어졌는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런 저는. 내용은 전혀 안 나오긴 했는데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네. 나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비행기가 그거를 뿌리길래 어쨌든 이제 보호소가 있긴 있었잖아. 근데 그렇죠. 나중에 군인들이 낚으려고 그거를 뿌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이미를 계속 지켜봐왔다 그랬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냐면 시대상 자체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약간 뭐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세상이니까 네. 이제 그런데 세상은 급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할 수 없는 사실들 뭐 이런 소문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떠다니는 시대란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교차 검증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막 이런 보호소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소문 자체도 이제 누군가는 그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 누군가는 그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 누군가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 막 이런 것들이 혼재돼 가지고 막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도 조금 약간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래서 뭐 내 생각에 아마 그 에벗이 포토샵으로 만들었을 거야 아마. 역시 히틀러도 그랬는데 독재자는 미대 출신이군요. 역시. 그렇네. 옷 입는 것만 봐도 패션 맞아. 감각 패션 있잖아. 센스가 맞아. 있어. 맞습니다. 지 혼자 좀 까레하긴 하더라. 솔직히 말해가지고 남들보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기대돼요.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베어가 네. 거기에 나오는 피그테일의 언니인 것처럼 보이죠. 언니가 맞죠? 언니 맞지? 언니가 맞는 거 같아. 그거는 모르지. 형일 수도 있지. 그렇군요. 맞습니다. 마이피시하네 역시. 마음에 들지 CPD. 머리가 길다 해서 여자이지 않는다. 그만해 이 새끼들아. 저 김스풀이 머리 기니까. 동질감이 있었군요. 네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좀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잖아. 네, 그 그렇죠. 관계.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떠난 이야기니까 거스가 엄마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도 어쨌든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네. 본인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모르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은 줄 알았던 이제 그 제퍼드도 이제 에이미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쵸. 에이미가 살리게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구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제퍼드가 그 하이브리드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약간 섬찟하더라고 그 부분에서는. 그거 아니야? 옛날에 제퍼드가 미식축구 선수였으니까 사생팬? 그럴 수도 있지. 속속들이 다 하는 거야. 속속들이. 인스타 팔로워. 이 SNS의 폐해가 또 이렇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그런 장면들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네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바이러스의 발생이나 아니면 바이러스랑 하이브리드의 상관관계. 그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버디가 이제 북극 이제 과거 해상에서 북극 같은 데서 뭘 이렇게 건져냈는데 아마 그게 알래스카 그러네요. 알래스카에서 이걸 뭘 빼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뭔가 바이러스나 이런 게 생긴 것 같다는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딩쯤에 보면 또 알래스카에서 뭘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요거의 해결의 실마리나 요런 것들이 과연 시즌 2 가지고 성에 찰까? 시즌 4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계속 북극에서 그 알래스카에서 계속 연구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근데 신 박사도 그렇고 이 드라마 안에서 계속 치료제라고 돼 있는 거는 어쨌든 이 하이브리드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 버디가 그 알래스카에서 그런 거 없이도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혀 애들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도 다 살릴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결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너무 세상을 나이브하게 보네요. 아니었다. 하지만 아니 근데 아니었다. 그런 건 있을 것 같다. 왠지 그게 그 진짜 신약이 된다 그러면은 네. 어쨌든 그게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니까는 하이브리드도 죽겠지. 그런 걸로. 그럴 수도 있겠네.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그래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는. 그렇죠. 질병이랑 그 하이브리드랑 둘 다 살릴 것인가, 둘 다 죽일 것인가. 둘 다 죽일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역시 김수풀님 영화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덱스터로 빨리 보내자고. 덱스터 출발. 네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리고 뭐 또 시즌 2에 대한 신 예상. 박사 입장에서는 약간 하이브리드로 이제 실험을 해서라도 이제 아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이미 손도 댔고, 거스랑 이쪽 편으로 합류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과정 안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대던 그 아내 라니싱이 이제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막 죽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복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쪽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계속 군대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이제 이 모험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수들을 모아서 이제 이 방법을 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즌 2로 끝날 것 같으면 이제 끝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이제 안 끝나면 이 새로운 모험들이 좀 펼쳐지겠죠. 네. 만약에 그 닥터 싱 같은 경우에는 아내 라니 싱이 이제 새로운 타겟을 설정해가지고 장군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장군의 부인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간 네 아닙니다. 네. 환승 아니야. 맞아. 근데 그렇다면 자기 아내가 없어진 마당에 내가 그렇게까지 잔인한 그런 실험할 그런 수는 없다. 나는 이걸 그만두겠다. 약간 이렇게 선택을 하진 않을까라고 수습은 좀 해보지만 좀 이상한 이야기네요. 죄송합니다. 이상하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시즌 2에 대한 예상까지 좀 해본 것 같아요. 네네. 아직 시즌 2가 언제 나온지하고 얘기는 없죠. 기대가 좀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네. 빠르면 내년에 나오겠죠, 뭐. 그렇죠. 근데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별 정보가 없습니다. 시즌 2. 네네. 그래서 좀 기대를 가지고 드라마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눠봤고 짧은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PD님 총평 부탁드릴게요. 예. 총평은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스의 천망지축 아포칼립스 우당탕탕 활극 세상 적응 생때 엄마 찾아 산말리 하는 동안 모험 활극 성장 납치 드라마. 한 줄인가요? 래퍼인가요? 두 줄이네. 래퍼인가요?
래퍼 같긴 한데 약간 랩 되게 못하는 래퍼 같네요. 그렇죠. 플로우가 별로 없었어요. 아 그렇네요. 라임이 좀 별로였습니다. 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나도 안 가, 씨. 좋은데 갈 건데, 좋은데 갈 건데. 안 가. 네네. 네. CPD님의 총평 잘 들었지. 길어서 잘 들었네. 네,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정닥터님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엄마 찾아 산말리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네네. 보면 진짜 식상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기본인데 그래도 네네. 이제 요런 여러 가지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네.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좀 흥미롭게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예상보다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부분 그냥 평가가 다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네네. 네. 봉삼 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렇게 막 심각한 분위기의 이런 작품들보다는 조금 밝은 분위기의 작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때로는 조금 더 유치한 이런 작품들에 더 끌리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도 뭐 보시는 시선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유치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약간 디즈니의 향기가 나는 DC 원작 아포칼립스 드라마 굉장히 추천드린다.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봉삼 씨의 총평 듣고 마지막으로 제가 김수풀이 한번 총평을 하자면은 좀비 없는 살아봄직한 아포칼립스 이야기. 정말 살고 싶은가 보다. 왜 현실이 더 지옥 같아요? 왜 그랬죠? 그 좋은 방송 실컷 다 하고 그 왜 방송 끝에 남의 가정을 이렇게 뭐 가정이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아 그래요? 얘기한 적 없습니까? 예. 제 귀에 들렸군요. 아니야. 저만 들렸군요. 아니야. 얘기는 안 했는데 냄새 살짝 났어. 솔직히 말해서 냄새 살짝 났어. 사슴 출신이세요? 냄새를 잘 맡으시네. 혹시 아빠 양말 냄새가 났나요? 네네. 네.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했는 얘기가 그 아포칼립스가 하는데 무겁지 않고 밝아서 좋다. 네, 맞습니다. 보신 분들 좀 많이 공감할 거예요. 아포칼립스 좋아하시고 뭐 좀 세상 망했는 이야기가 좀 재밌긴 한데 네. 아유 또 좀비 뭐 또 괴물 그런 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드라마 스위트 투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화중인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으세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 시트로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